안녕하세요. 최신 교육 연구를 소개하는 고종필 교수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웃고 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걸까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웃는 순간은 많습니다. 짧은 영상을 보며 웃고, 게임하면서 웃고, 친구들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밈을 공유하며 웃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웃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아이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연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기 연구입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1889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행복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장기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발견한 핵심 결과는 꽤 충격적입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스마트폰 많이 하면 안 된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연구는 지금의 스마트폰 습관이 몇 년 뒤 아이들의 정서 발달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본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의 행복감을 4년 동안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장 높았던 행복감이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스마트폰 의존성입니다. 많은 부모는 크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연구는 오히려 스마트폰 의존성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습관 패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휴대폰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 조절 자체를 점점 화면에 의존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심하면 본다, 외로우면 본다, 스트레스 받으면 본다, 생각하기 싫으면 본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감정을 잠시 잊거나 달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화면이라고 학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오래 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아이의 감정 조절 방식과 일상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이후 행복감 변화 방향까지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릴 때 형성된 스마트폰 의존 습관이 단순히 현재의 기분만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의 정서 발달 흐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연구진은 여러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질수록 수면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제 인간관계는 약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교 문화입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봅니다. 더 재미있는 사람, 더 예쁜 사람, 더 인기 있는 사람, 더 자극적인 콘텐츠. 문제는 아이들의 뇌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른도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데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아이들은 훨씬 더 쉽게 자기 만족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다 없애라 라고 하는 극단적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 스마트폰 자체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현실보다 화면 속 자극에 더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은 중학교 이후가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이 될 때쯤 되면 스마트폰 사용은 단순한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이미 습관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스마트폰 없이도 안정감을 느끼는 경험을 늘려야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화면 밖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둘째, 아이의 감정을 화면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심심하다고 바로 폰, 짜증난다고 바로 영상, 울면 바로 게임, 이 패턴이 반복되면 감정을 견디고 조절하는 힘 자체가 자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안에 비디지털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산책하기,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 내려놓기, 차 안에서 함께 음악 듣기, 잠들기 전 30분은 화면 없이 대화하기.
이런 작은 경험들이 사실은 아이의 뇌와 감정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연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이의 스마트폰 습관은 단순한 현재의 취미가 아니라 몇 년 뒤 아이의 행복감 방향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생활 패턴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부모 역할은 단순히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화면 밖에서도 충분히 안정감과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결국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현실 속 관계와 연결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저녁 아이의 화면 시간을 몇 분 줄일까 보다 먼저 우리 아이는 화면 밖에서도 충분히 행복한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행복은 화면 속 자극보다 현실 속 경험에서 더 오래 자라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